2020년 6월 12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마포쉼터 손영미 소장, 이 사람의 극단적인 선택에 대해서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래서 사실은 제가 어제 검찰이 손영미 씨의 그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 이런 걸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자, 그런데 오늘 또 새로운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 증언도 꽤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얘기인데, 이 손 씨가 마포쉼터에 머물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그 계좌를 활용해서 돈을 굴렸다. 뭐 오늘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 돈 세탁을 했다, 이렇게 얘기가 되던데, 그게 과연 손영미 씨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했겠냐, 아니면 다른 사람과 연관이 돼 있느냐, 이런 게 이제 규명해야 될 대상이 아닌가 싶은데, 자, 7일날 6월 7일이죠. 이 손 씨 사망 소식을 전한 네이버 기사가 있었는데요. 그 기사에 나는 위안부 할머니 가족이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시작하는 댓글이 있다고 합니다. 그 댓글에 보면, 저 소장님이 할머니 은행 계좌에서 엄청난 금액을 빼내서 다른 은행 계좌에다가 보내는 등의 돈 세탁을 해온 걸 알게 돼서 그 금액을 쓴 내역을 알려달라고 했다. 그랬더니 저런 선택을 땡땡땡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이버에 댓글 쓴 사람, 이 사람이 손영미 씨한테, 아니 그동안에 여기서 거액이 움직였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거 좀 내놔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뒷배도 없이 그동안 그렇게 돈을 빼돌린 것도 아닐 테고 그 뒷배는 윤미향이겠고 라고 했는데, 이거야 이제 뭐 이 사람이 추측하는 거고요. 근데 네이버에 쓴 과거 댓글을 보면, 이 네이버에 글을 쓴 사람은 2018년 5월 달에 위안부 피해자 길호롱 할머니는 어저께까지 마포쉼터에 혼자 남아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저께 사실은 그 양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모시겠다 그러면서 모셔가서 이제 마포쉼터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기사 댓글에서 나는 길할머니의 손녀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제 길할머니의 손녀가 있으면 길할머니의 며느리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외손녀니까. 그 며느리, 친손녀죠. 며느리는 조모 씨라는 사람의 며느리인데, 이 사람이 그 조선일보하고 인터뷰에서 해당 댓글, 네이버 댓글을 쓴 사람은 자신의 딸이다, 그러니까 길할머니 손녀가 맞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확인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길할머니 손녀가 이런 얘기를 했던 것 아니냐, 네이버 기사에 이런 댓글을 달았다. 그러니까 길할머니 손녀가 이 손영미 소장이 그러니까 그 위안부 할머니, 그러니까 길할머니인 것으로 보입니다. 길할머니의 개인 계좌를 활용해서 돈 세탁을 했다 하는 것을 알고 손영미 소장한테 추궁을 하니까 손영미 소장이 이렇게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런 주장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길할머니의 며느리가 인터뷰에서 딸이 사실관계를 제대로 알고 댓글을 쓴 게 맞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알고 한 게 맞는다. 돈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몰랐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또는 여러 곳에서 돈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그거를 그동안 몰랐는데, 그게 많이 나와서 이 계좌에 돈이 많이 쌓이니까 그걸 가지고 이 손영미 소장이 이제 돈 세탁을 했다, 이런 주장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그 길할머니의 며느리 주장은 이런 겁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대상자로 결정이 되면 정부에서부터 4,300만 원의 특별지원금을 일시금으로 받고, 그 다음에 매달 147만 원의 지원금, 그 다음에 152만 원의 간병비를 받는다고 여성가족부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길할머니는 2017년 국민모금으로 조성된 1억 원을 또 받았다고 합니다. 그 중에 5천만 원을 정의연에 기부를 했고요. 그때 정의연 결산 서류 기부자 명단에 이 길호롱 할머니는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이 5천만 원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 다음에 이 며느리는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손 씨가 숨지기 수일 전에 손 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문자 내용은 바르게 해야 한다. 바르게 하려면 때로는 뼈를 깎는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바르게 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것이 결국 돈 세탁한 거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를 해라. 그러면서 이 조 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아프다. 제가 무슨 비판을 하겠습니까? 덮고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얘기는 곧 무슨 얘기냐면 이 길원옥 할머니의 계좌에서 돈이 거액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거를 손영미 소장이 했다. 그런데 손영미 소장이 그럼 혼자 했겠느냐? 이제 이런 그 주장이 됩니다. 물론 여기에 정의연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씨 주장은 이 사실과 다르다. 먼저 길원옥 할머니 아들이 소장에게 접근해서 돈을 달라고 요구해서 소장이 증거 자료를 다 모아두고 있었다. 그런데 길원옥 할머니가 돈을 주라고 그래서 이 아들한테 수천만 원을 건네준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렇다면 손영미 소장이 왜 그럼 극단적 선택을 했느냐? 설명이 안 되죠. 그럼 손영미 소장은 길원옥 할머니의 아들이 와서 돈을 달라고 그래서 수천만 원을 건네줬다. 건네줬는데 본인이 길원옥 할머니 모르게 건네줬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정의연 관계자 말에 따르면 길원옥 할머니가 건네주라고 그래서 건네줬다는 건데 무엇이 문제되는 것이죠? 왜 손영미 소장이 양심의 가책을 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없죠.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영미 소장이 극단적 선택을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의연 설명대로라면 손영미 소장의 극단적 선택이 이해가 안 됩니다.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길원옥 할머니의 며느리 주장에 따르면 설명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느 쪽에 가설을 세우고 이 부분을 조사를 해야 될까요?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어제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한 거에서 바로 지금 그 길원옥 할머니의 며느리가 보냈다는 문자, 손 씨에게 그 문자 거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누구 말이 맞는가? 길원옥 할머니 며느리 말이 맞는가? 아니면 정의연 익명 관계자의 말이 맞는가? 이거는 곧바로 입증이 될 것이고요. 저는 길원옥 할머니 며느리 말이 맞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거에서 곧바로 확인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제 길원옥 할머니 며느리가 얘기한 그 뒷배, 며느리가 아니죠, 손녀가 얘기한 뒷배, 이 부분이 이제 설명을 또 추가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거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토요일 날 6월 6일 날 밤 10시 반쯤에 이제 윤미향 의원의 보좌진이 그 손영미 소장의 자택을 찾아갔다고 했죠. 토요일 밤입니다. 자, 토요일 밤에 자택을 찾아간 거 왜 그랬을까요? 보통의 경우에 아무리 급한 일이 있더라도 주말 밤에 남의 자택에 찾아가지 않습니다. 정말 경천동지할 일이 아니면 찾아가지 않습니다. 근데 주말 밤에 그것도 파주까지 달려갔습니다. 왜 달려갔을까요? 이거와 이런 것과 연관이 있지 않나. 그런 추정을 당연히 해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가서 뭐 초인종 누르고 뭐 이리저리 했는데 인기척이 없습니다. 손영미 소장 나이가 60세인데 60세가 되면 10시 반이면 잘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주무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당연히 그 현장을 떠나는 게 맞죠.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지 않았을까요? 이것은 바로 그 전에 뭔가 공유하고 있는 비밀이 있기 때문이다. 제가 어저께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그것이 혹시 이거와 관련된 일이 아니냐. 그러면 손영미 소장의 뒷배와 관련된 일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손영미 소장은 그 문제로 본인이 그 가책을 느끼다가 극단적 선택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을 같이 논의해 오던 윤미향 의원 측이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뒷배가 드러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손영미 소장이 그 극단적 선택을 하기 직전부터 이 문제를 계속해서 협의를 해왔을 가능성. 이게 합리적인 관측이죠. 물론 이걸 누구도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합리적인 관측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되면 손 씨의 극단적 선택이 설명이 됩니다. 이래서 그랬겠구나.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내가 안고 가겠다 하는 생각으로 이런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주장이라고 봅니다. 길원옥 할머니의 그 손녀가 그 네이버에 썼다는 이 댓글 주장, 이거는 상당히 합리적인 주장이라고 보고 실제 손 씨의 선택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다. 그 단서는 바로 어제 검찰이 입수한 이 손 씨의 휴대전화에 있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휴대전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검찰이 그 휴대전화를 압수했고요. 그 다음에 경찰은 검찰에 이 휴대전화를 넘겨주기 전에 포렌식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찰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경찰은 사망 원인을 그 수사하는 것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그 간접적인 원인, 누구와의 관계에 의해서 이런 일이 있었는가 하는 부분을 규명하는 부분은 아마도 검찰의 몫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검찰이 그 휴대전화에서 굉장히 유력한 흔적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거기서 바로 그 뒷배가 누구냐 부분도 발견하고, 아마 윤미향 의원 보좌진은 이런 점에서 본다면 다음 주 초쯤에 소환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거기다가 또 김원옥 할머니의 은행 계좌 같은 걸 본다면 이 은행 계좌에 은행 같은 데는 뭐 CCTV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그 계좌 이체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거기에 손 씨가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그러면 이 관계가 아마 곧 드러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 기사 외에 이정욱 여성가족부 장관이 또 그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한테 보고하기로 했던 그 보고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을 늦춰가면서 기자들이 사라지니까 그때 와서 몰래 보고하려 했던 시도, 이것이 어제 있었습니다. 원래 오후 3시에 곽상도 의원실에서, 왜 그러냐면 미래통합당이 그동안 정 의원을 지원한 내역, 그 다음에 그 지원하기로 했던 심의위원 명단을 내라, 그러니까 못 내겠다 이런 식으로 거부한 적이 있었죠. 제가 유튜브로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보고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오후 3시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여러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안 나타나는 겁니다. 안 나타나면서 한 40여 분간 이제 그 자리에 뭐 곽상도, 김병욱, 김은혜, 양금희, 전주혜, 황보승이 이런 의원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었다는데 그냥 철수했습니다. 근데 이때 여가부 관계자가 장관님이 복도에 카메라가 많은 걸 보더니 차마 발이 안 떨어진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럼 오늘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기자들이 철수를 했는데, 그 시간에 다른 층 휴게실에서 대기하고 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기자들이 흩어지니까 예정된 보고 시각보다 50분 늦게 이제 수행원들을 이끌고 와서 이제 보고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곽 의원이 사전에 보고되지 않은 거, 약속되지 않은 보고는 받을 수 없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미뤘다고 하는데, 자, 여가부가 왜 이렇게, 기자는요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해주는 기관입니다. 왜 무서워할까요? 무엇이 드러날까봐 이렇게 무서워할까요? 이 부분도 뭐 해프닝으로 보이지만 여가부가 정 의원과 관련해서 숨기고 싶은 일들이 정말 많고, 뭔가 미래통합당 측의 야당 측에도 사정을 하고 보완을 당부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 대목이다. 왜 정 의원과 관련해서는 꼭 이렇게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고,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곽상도 의원이 뭐 보고를 어떻게 받을지는 모르겠으나 어차피 기자가 있으나 없으나 곽상도 의원은 그 보고를 받고 숨겨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윤미향 의원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의혹, 특히 여가부와 윤미향 의원 사이에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관해서 곽상도 의원은 책임감을 가지고 여가부의 보고를 받아서 국민 앞에 공개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